여러분 삶은 계란이 완전식품이자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이 계란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계란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문제없던 계란이 나이가 들면서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을 넘어 위장에 돌을 만들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음식과 단백질을 잘못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병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위장이 꽉 막혀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계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드신 삶은 계란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에 독을 쌓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매일 밥 먹듯이 함께 먹는 음식이라서 더욱 위험합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 년을 쉴 새 없이 돌아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두 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거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바로 이 흉기가 되어버린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계란은 노령이 근육 유지를 위해 하루 한두 개씩 꼭 드셔야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이 보약이 순식간에 독약으로 변하는 끔찍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위장은 단순한 음식 주머니가 아니라 거대한 화학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계란의 주성분인 고단백질은 특정 성분과 만났을 때 마치 마술처럼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과학 시간에는 이것을 단백질 변성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쉽게 말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축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순식간에 돌처럼 굳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뱃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위산과 섞인 특정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서로 엉겨붙어서 강력한 소화 효소로도 도저히 녹일 수 없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위장에 생기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덩어리가 위벽을 긁으면서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위장에 구멍을 내거나 소장으로 내려가서 장을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뿜어내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필터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전체 인구의 3%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소화가 안 되면 나이 탓이려니 하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수술대에 누워 땅을 치며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올바른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이 내 몸속에서 계란을 돌덩어리로 만드는지 그 첫 번째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가을철이면 누구나 즐겨 드시는 달콤한 붉은 보석감입니다. 홍시나 단감, 그리고 곶감까지 모든 감 종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를 소화가 잘 되는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고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의 농도가 높아서 이 결합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이 어머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려야겠네요. 이 어머님은 정말 건강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방송을 보시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를 꼭 챙겨 드셨고 후식으로는 제철이라 맛이 좋은 홍시를 하나씩 드셨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속이 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만 있었다고 해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소화제만 드시며 넘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어머님의 위장은 이미 꽉 막혀 있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본 저와 동료 의사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한 검은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암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란과 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돌이 너무 커서 내시경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고 결국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서 그 덩어리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누워 계신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챙겨 먹은 건데 그게 내 뱃속에서 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나를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감을 드시고 싶다면 계란을 드시고 나서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장에서 계란이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드셔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계란 옆에 감이 나란히 놓여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위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감보다 더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 어르신들이 매일 마시는 이 음료가 계란과 만나면 오히려 근육을 말려 죽인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위장을 노리는 두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은 가을에만 잠깐 먹지만 이 음식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 365일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유입니다. 검은 콩 두유나 무가당 두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박스로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콩 단백질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폭탄이 될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몸의 소중한 근육을 말려 죽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효소인 트립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계란 하나만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 억제 성분이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위장이라는 공장에 일할 일꾼은 없는데 일감만 잔뜩 쏟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좋은 단백질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영양분의 절반 가까이를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밥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설탕이 없는 무가당 두유 1팩을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건강 식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뒤 정기 검진을 하러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았고 더 심각한 건 근육량이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보다 좋다는 콩 단백질에 계란까지 챙겨 먹는데 왜 몸이 더 비실비실해지는 겁니까? 라고요. 범인은 바로 계란과 두유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유를 저녁 간식으로 옮기시고 아침에는 두유 대신 우유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우유는 두유와 다릅니다. 우유에는 계란에 부족한 라이신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서로의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짝꿍기이기 때문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2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박 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줄어들던 근육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속이 항상 가스차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편안하다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한다며 억지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꼭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계란을 드시고 나서 최소한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세요. 그러면 두유의 영양소도 계란의 영양소도 모두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내 몸을 더 아끼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100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두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이것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고 빈혈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이나 두유는 그래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것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거의 99%가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와 홍차도 포함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시죠?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 마시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지방도 분해된다고 해서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넘어 내 몸속에 피를 말리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차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감에서 말씀드린 탄닌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이 계란 노른자의 핵심 영양소인 철분과 결합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계란 노른자는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 녹차의 탄닌산과 만나면 결합하여 탄닌철이라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철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와 함께 먹을 때 철분 흡수율이 무려 8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열심히 챙겨 먹은 계란의 영양가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녹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칼슘을 소변으로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계란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도 들어있는데 이 귀한 칼슘마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철분도 잃고 칼슘도 잃게 되니 빈혈과 골다공증이라는 노년기에 2가지 큰 적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 74 세 강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강 여사님은 동네에서 가장 우아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시고 입가심으로 꼭 비싼 고급 녹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강 여사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사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왜 내가 빈혈이냐며 억울해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철분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제가 식탁부터 점검해보니 범인이 바로 그 녹차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분을 매일 넣어주면 뭐 합니까? 식후에 마시는 녹차 한 잔이 그 철분을 모조리 낚아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여사님의 아침 습관을 뜯어 고쳤습니다. 녹차는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로 미루고 아침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그냥 미지근한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여사님은 처음에는 입이 텁텁하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저를 믿고 딱 3개월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뒤 재검사에서 여사님의 철분 수치는 기적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지럼증도 싹 사라지고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사님은 그제야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계란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먹은 거였구나 라고요. 여러분,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20년간 내 몸을 망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와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는 모든 차 종류는 계란을 드시고 나서 최소한 2시간은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고 영양소가 흡수된 뒤에 차를 즐기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계란은 무엇이랑 먹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려서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계란과 만났을 때 혈관을 뚫어주고 한감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기적의 짝꿍 5가지를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란과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과 함께 드시면 계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늙어가는 내 몸을 되살리는 최고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혈관을 뚫어주고 암세포를 억제하며 빠진 근육을 채워주는 기적의 짝꿍 5가지를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빨간 보석 방울토마토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가 토마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환자가 줄어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좋은 토마토가 계란을 만나면 그 효능이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그 비밀은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리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 중 하나이자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리코펜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라서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들어와야만 우리 몸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부드럽게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하실 때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같이 볶아 드셔보세요. 이것이야말로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짝꿍은 브로콜리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등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지만 딱 2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입니다. 반면에 브로콜리에는 레몬보다 많은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없는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천생연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계란만 드시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때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함께 드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혹시 지방이 많아서 살이 찔까봐 피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보카도의 지방은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도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짝꿍은 바로 우유입니다. 앞서 두유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유는 다릅니다. 계란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하지만 라이신이 조금 부족한데 우유에는 라이신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통곡물빵이나 현미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뇌가 아침에 깨어나려면 포도당이 필요한데 설탕 대신 통곡물을 곁들이면 에너지를 오랫동안 꾸준히 공급해주어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우유, 통곡물. 이 5가지 친구들은 계란이 가진 능력을 200% 끌어올려주는 귀인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냉장고에 있는 감이나 두유는 치워버리시고 이 5가지 음식 중 하나를 골라 계란 옆에 놓아주세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짝꿍을 찾아도 계란 자체를 잘못 조리해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오히려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퍽퍽할 정도로 푹 삶은 완숙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목 넘김이 좋은 날계란을 드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가지 방법 모두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란을 15분 이상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면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계란 속에 황 성분과 철분이 반응해서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녹색띠가 생기면 노른자가 퍽퍽해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날계란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목소리 좋아지라고 날계란을 드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것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날계란 흰재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비타민 흡수를 방해해서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흐르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반숙 계란은 완숙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레시틴 같은 핵심 영양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어서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 바로 7분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만 삶아주세요. 그리고 건져서 바로 찬물에 식혀 드시면 껍질도 잘 까지고 맛도 일품인 최고의 영양제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란을 드신 후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제 아버지는 올해 85살이신데 동네에서 청년 같다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버지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7분 반숙 계란 2개를 드시고 숟가락을 놓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십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완벽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허벅지 근육이 피 속의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로 씁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이 과정에서 손상된 근육을 실시간으로 보수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계란 먹고 걷는다는 것은 내 몸에 근육 적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근육 적금은 쓸수록 이자가 붙어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물 마시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물을 잘 안 드시는데 이것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계란을 드실 때 함께 마시는 물 한 컵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물은 영양소를 싣고 나르는 트럭과 같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계란의 영양소가 세포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변비가 싹 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7분 삶은 반숙 계란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신 뒤 30분만 걸으세요. 이 간단한 공식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병원 침대가 아닌 여행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들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반면에 제 아버지처럼 사소한 습관 하나를 50년간 지켜오신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자식들의 부축 없이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십니다. 건강한 노년은 로또 복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비싼 보약을 사 먹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챙겨 먹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걷고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경로당의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특히 매일 습관처럼 두유와 계란을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그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실천하기 쉬운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계란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계란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